구독 좀 해주세요. 흥남부두 소리가 들리시죠? 잠시만요. 깜빡거려요.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흥남 철수작전. 여러분 이미 국제시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국제시장 앞부분에 나왔죠. 진짜 그 정말 너무 추운, 눈보라가 흩날리는 그런 추운 날씨에 막 살겠다고 그 배에 올라가고 정말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 타지 못한 거예요. 그 피난민들 중에 정말 일부만 탔다라는 거. 흥남부대에서 있었던, 막순이 떨어져가지고, 막순이 해외로 입양 가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흥남부두, 이 흥남 철수작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메로디스 피난민들 막 온 거 사진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로디스 호만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배들까지 그거 다 합쳐서 14,000명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딱 떨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 한나님 옷이 북한 간첩 같아요. 뭔가 군인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옷이 군모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고조 간첩은 아니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메로디스 호에 탄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거의 눕지도 못할 정도로 14,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너무나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다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정말 빽빽하게 그렇게 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가 정말 바다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기적적이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때 그 알몬드 그 사령관 이 배의 주인을 이렇게 설득하셨던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봉자 들어가는데 나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적어놨을 텐데. 현봉학 박사님, 현봉학 박사님을, 봉준군 아니고요. 현봉학 박사님, 이따가 퀴즈에 내야겠어요. 현봉학, 봉준군 아니라고. 현봉학 박사님, 그분은 한국의 신들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들어봤죠? 정말 이 많은 피난민들을 살린, 계속해서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고 해석하고, 그때 만약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랬으면은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막 이름 다 나와 막 봉봉이.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메로디스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라고,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로 이때가 또 마침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아이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눈물 나는 부분이죠. 흥남 위치는 아까 제가 지도에서 알려드린 요 부분이에요. 원산, 우리나라의 허리, 우리 S라인 부분에서 허리의 그 위쪽, 그쪽, 이제 등허리 약간 허리 위쪽, 그쪽은 바로 흥남인데, 여기서 저기 제주도 옆에, 제주도래. 부산 옆에 있는, 거제도까지 왔다라는 거. 국제시장 보시면은 아마 그 앞부분에 나온 거니까 요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올려놨던, 흥남철수의 아기. 우리 설민성님 강의를 제가 캡처를 떴어요. 표정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때 5명의 아이가 나왔는데, 저도 이거는 설민성님 강의를 보고 알았거든요.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그래서 얘네들 5명의 아기가 김치5라고. 그룹을 조성해. 그래서 일단 이름을 잡기 전에 김치 1, 2, 3, 5로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아이가 건강히 태어났고, 이 흥남, 이 철수작전 이 배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65주년이 됐으니까요. 그쵸. 그 할아버지, 궁금하네요. 흥남, 거기서 태어나신 분, 정말 극적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뭐야, 원조 김치년이래. 나 진짜 여기서 그런 개그를 해야겠어? 자, 흥남철수에 관련된 그 국제시장 제가 사진을 캡처해왔어요. 보셨을 거예요. 되게 리얼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국제시장에서 사실 좀 다소 아쉬운 부분, 우리가 베트남전에 가담해서 베트남전에 월남전을 너무 좀 미화한 부분, 뭐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이 흥남철수작전 부분은 뭐 CG 효과도 괜찮았고 잘 그린 것 같아요. 국제시장 안 보신 분들은 뭔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영화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남 철수 모습. 자, 여기
이 배에 타고 있는 모습, 실제적인 사진인데 사진이 좀 고퀄로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냐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인민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념이 민주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비두면 우린 결국 북한군에다 다 죽는다고, 제발 우리를 데려가라고, 남한으로 제발 데려가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때 못 간 사람들이 이제 이산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 이 사람들만 태우고 흥남에 그 무기들을 다 놓고 하기 때문에 다 폭파시킵니다. 근데 일부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 폭파 때 많이 죽었다고 해요. 폭파되는 사신들. 흥남 철수작전은 정말 어떻게 볼까,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되게 뭉클한, 정말 이 14,000명을 살린, 거기다 5명의 아기까지 태어난 정말 좀 감동적인 사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뭐 6.25의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준비를 했어요. 6.25의 막 피난민 사진들. 옆에 피난 행렬, 옆에 이제 국군들의 행렬이 있고, 다 이렇게 막 바리바리 치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뒤에 꼬마애까지 짐을 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6.25에 관련된 고화질 사진들을 몇 개 제가 땄는데, 이 군인들이 이제 밥을 해먹는 사진들. 이때 군인들의 음식은 거의 다 주먹밥과 감자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6.25 65주년 국방부의 점심 메뉴는 주먹밥과 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6.25 때 먹었던 음식들, 보리밥, 주먹밥과 감자를 먹는 그런 의미 있는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 이 사진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살짝 노출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녀자가 저기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이제 여기 전쟁 중에 피를 흘리고 지금 다치는 와중에 지금 치료해주고 있고요. 국군이 치료해주고 있고, 이 와중에 애기는 먹고 살겠다고 애기는 엄마 쭈쭈 먹고 있어요. 어머니 모성애가 느껴지는 사진 진짜. 이때 전쟁 고아들, 이 젖먹이들까지 피난을 막 가는, 얼마나 그 리얼한, 결혼하신 분들은 좀 뭔가 이런 게 좀 감정이 올 것 같아. 내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뭐 자식을 잃어버렸다던가, 북한에 놓고 왔다던가, 뭐 남편을 잊어먹었다던가, 이런 게 다 결국 이산가족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25와 관련된 영화들도 몇 개 이제 포스터를 빼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뭉클하고 너무 슬펐던 영화인데, 민우씨 오는 날이라는 부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로 되게 짧아요. 강재규 감독 작품인데 영화가 되게 짧아요. 짧은데 너무 슬퍼요. 여러분 문채원 좋아하시잖아요. 이 문채원이 이제 치매를 걸렸는데 자기 젊었을 때 그때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민우씨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북한으로 간 민우씨를, 돌아오지 않은 자기 남편을.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린 건데, 거기서 진짜 이 할머니가 항상 민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 뭐였더라? 뭐 가자미국, 맑은 가자미국, 무슨 반찬, 그 음식을 맨날 차려요, 올 때까지. 맨날 차리다가 이제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게 남북한 사이가 좋을 때는 만나게 해주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다던가 그러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소됐는데 그 음식을, 막 따뜻한 국이랑 음식만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민우 씨는 내가 해준 음식 아니면 못 먹는데 음식만 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음식만 좀 전달해 달라고 막 우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정말 슬픈, 고수가 민우예요. 문채원이 이제 기다리는 여자고, 이제 할머니의 그런 애절한 사랑, 평생을 기다리는. 아무튼 나중에 짧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좀 느끼시기 좋을 것 같아요. 민우씨 오는 날 정말 강추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6.25에 관련된 영화는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전 고지전도 봤는데, 이거 보신 분, 고지전은 그냥 뭐랄까, 그런 전쟁은 미쳐야 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 미쳐가는 그런 멘탈의 그런 게 많이 그려져 있는, 진짜 1953년 휴전 제의 중이고 이제 전쟁 거의 끝나기 전인데 끊임없이 계속 고지를, 특히 그 고지전 이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계속 서로 가졌다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 영화에 보면은 이게 뭐 파나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철수할 때 담배 같은 거랑 뭔가 다 물품 같은 거 파나. 그러면 또 북한 애들이 그 담배를 막 펴. 그리고 다시 놔둬. 또 남한 애들이 또 그걸 펴. 서로 뭔가 이렇게 물건도 주고받고 막 그래. 참호에다가 다 이렇게 무슨 보물 창고처럼 놔두고, 백마고지라고 하네요. 이 고지전도
6.25 대표적인 영화로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우라는 드라마도 오늘 제가 쫙 보여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KBS에서 했던 뭐 로드 넘버원도 이때 김탁구 때문에 제빵한 김탁구 때문에 밀렸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영화인데 저도 좀 초반에만 보다 말았는데 저는 왜 이 김하늘과 그 소지섭의 그 배드신만 기억이 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솜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띠리리 좀 야한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로드 넘버원도 꽤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관객 동원에 성공한 그 원빈과 장동건의 장동건이 그 원빈한테 그 초콜릿, 허쉬 초콜릿 이게 큰 거 갖다 주면서 이제 다 이겼어 막 이러고 원빈이 막 웃기지 마막 이러고 막 기억이 나네요. 태극기 날리며 정말 명작이죠. 너무 슬펐고 마지막에 장동건이 원빈 살리려고 막 그거 다다다다다 쏘면서 원빈 살리고 막 장동건이 그 눈깔 연기 미쳐가는 그런 연기에 감동이었던 거 아직도 막 생각이 나요. 태극기 날리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 웃기지 마. 내 핑계 대지 마. 막 이러면서. 명작이죠. 명작 중에 명작. 태극기 날리면 혹시 안 보신 분들은 6.25 기념으로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잘생긴 탑 나오는 포화 속으로. 이거는 이제 학도병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꽤 잘 만든 영화예요. 재밌었어요. 여기서는 특히 차승원이 북한 인민군으로 나오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차승원 카리스마가 되게 쩔었던 기억이 나네요. 70여 명 학도병들의 감동 실화. 이때 정말 학도병들이 총알바지로 진짜 학도병들도 많이 죽었고 그랬던, 실제 정말 전쟁에 어린 하소년들이 어머니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 쓰는 부분 정말 슬펐던. 그래서 포화 속으로도 참 재밌게 봤던 관련된 영화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유엔군들 누구누구 포함되는지 여러분 한번 요것도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떠왔어요.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를 보냅니다. 이제 미군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저기 터키 보이시죠? 빨간색 터키. 그리고 영국군들, 뭐 유럽의 뭐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뭐 뉴질랜드, 뭐 인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엔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은 한국 전쟁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터키는 6.25 전쟁 참전해서 우리를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리니지 프리서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리니지 2 굳이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프리서버로 이제 그 미국, 우리 맨날 양키 죽이러 댕기자, 미국 죽이자 이러면서 이렇게 한국 그 막 혈맹 만들어가지고 막 양키 고호홈 막 이러면서 맨날 죽이고 PK 뜨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스싱으로 막 이렇게 댕겼는데 귓말로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한테 Are you Korean? 이러면서 I'm Turkey, I'm your 막 프렌드, 너네 그거 지금 파티하는 거 나 껴줘 막 이러면서 터키 사람들이 되게 한국인들한테 되게 되게 좋아하는 맨날 귓말 오면 터키 사람이었어요. 한국은 형제 나라라고 막 브라더 막 이러면서 터키 사람들이 귓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참전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기로 정리를 하면 정말 많은 유엔 참전군이 있다라는 거. 이분들한테 다 고마워해야죠. 솔직히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죽었고, 솔직히 미군들도 많이 죽었어요. 자기 와이프와 헤어지는 미군 사진도 제가 땄는데, 이렇게 애기가 있는데 와이프랑 마지막 키스를 남기면서 이제 헤어지는 미군의 사진입니다. 이 미군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래서 미군 요런 솔직히 이 한국전쟁에 가담해서 전사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워낙 사진 한 게 너무 많아서 아까 그 참전한 그 유엔군 참전한 그런 실제로 다 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나라 이름이 지금하고 많이 틀려요. 102가 벨기에고요. 카나다, 불란서 프랑스, 히라비 그리스, 그리고 영국 남아연방, 토이기. 토이기가 어디더라? 토이기가 독일. 그리고 태국, 비율빈이 필리핀, 뉴질랜드, 화란. 화란이 어디지? 나 화란 알았는데 화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화란이
네덜란드, 화란이 네덜란드. 그래서 이렇게 나라 이름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우리는 유엔군 병사들이다. 그대들을 맞으러 간다. 우리는 온 세계, 모든 크고 적은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침략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 이런 유엔군인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유엔군이 이걸 다 갖고 댕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으로 넘어온 수십만의 북선 장병들을 친구로 환영하였다. 우리는 이 동포 상살 전쟁을 굳이 고집한 수십만 북선군을 눈물로 머금고 죽였다. 우리는 다음 격언을 실행코자 한다. 친구는 친구로, 원수는 원수로. 이게 실제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던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휴전문서. 휴전문서 보시면은 진짜 되게 옛날 고리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때는 워드 이런 게 없고 타자기잖아요. 타자기 글씨 오랜만에 보죠. 타자기로 써가지고 미국의 클라크 사령관 클라크와 김일성이 이때 대화도 인사도 없이 와가지고 사인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사이 안 좋아. 그래서 김일성과 클라크 실제 문서입니다. 참석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휴전을 이승만은 반대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하고 무슨 휴전이냐.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냥 우리 북진해가지고 북진 통일하자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거랑 이제 미국이랑 우리가 좀 부딪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게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북한의 휴전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휴전제예요. 그래서 좀, 휴전도 좀 뭔가 애매하게, 찜찜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때 당시 전쟁 사진을 몇 개 뭐 보여드리면, 이때 뭐, 미군 아이들이 미군 애들한테 막 초콜릿 같은 거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몰려있는 사진. 전쟁 이후로도, 이 주한미군들한테 우리 아빠도 그런 노래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뭐, 기브미 초콜릿. 노래가 있어요. 뭐 헬로 초콜릿 기브미 막 이러면서 기브미 초콜릿 I love you 뭐 요런 거 영어로 해서 막 애교 부리면 이게 초콜릿 많이 줬다는 거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던져줬고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진짜 완전 구육이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친미보다도 더 심하게 숙미였어요. 숙미. 왜냐면 미군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전쟁에 거의 이겼고 미군 따라잡기. 미군이 하고 있는 뭐 옷, 이때 막 그런 야상 옷이 유행을 했고, 미군이 먹다 남은 그런 햄들, 그런 거 끓여가지고 만든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원래 이름이 존슨탕이었어요. 존슨탕. 외국 이름이 가장 많았던 게 존슨이었는데, 존슨이 준 그 햄을 가지고 만든 탕, 그래서 존슨탕인데, 지금 이제 부대찌개로, 존슨탕이 너무 굴욕적이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찌개로 이름을 바꾼 건데, 원래 존슨탕이었대요. 그리고 꿀꿀이죽 들어보셨죠? 그 미군 부대에서 버린 쓰레기들,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먹은 꿀꿀이죽이 그것도 보양식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고 먹다 보면 쓰레기 정말 나오는 그런 꿀꿀이죽 먹고 그 정도 우리나라가 가난했다라는 거.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폐허에서 폐허. 외국 신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의 영토나 한국은 그냥 이제 석기시대가 돼버렸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폭격하고 이때 뭐 북한의 미군이 세균전도 했다고 하거든요. 세균전으로 확실한 게 막 콜레라가 갑자기 나타난다던가 세균전스러운 게 뭔가 팍 퍼트리는 그런 것들을 했고 각종 무기를 다 여기서 실험해보고 석기시대가 돼버렸다고 하죠. 우리나라 완전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럼 부상당한 병사 사진,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막 수류탄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상을 당했고 부상 병사들이 많이 죽었고 다리를 잃고 손을 잃고 막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북한군 포로 사진입니다. 포로는 주로 다 이렇게 까벗겨 놓고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노출 나로서는 게이득 포로 뭐 중공군이나 북한군 포로들은 이런 식으로 다뤘다라는 거. 이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휴전이 늦춰졌다는 거. 전쟁고아 사진 보면은 정말 슬프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모를 잃고 전쟁고아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느라고 막. 이때 전쟁고아가 된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는 미군의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고아들이 있었대요. 그 고아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전쟁 고아들이 미군의 이런 각종 심부름, 쇼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각종 잡일, 심부름,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귀여워하다가, 이제 철수하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이 그냥 또 고아가 돼버린 건데, 이런 전쟁 고아들 사진. 이게 유명한 전쟁 고아 사진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 전쟁 고아 사진도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무래도 엄마가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막
옆에서 죽그릇 놓고, 이 정도 크기면은 한 2살 정도 크기인데, 막 이유식 같은 거 먹고 엄마 사랑 한창 받아야 될 나이인데, 막 부모를 잃고, 마른 거 봐요. 이런 정말 전쟁고가 엄청나게 나타난 이런 6.25 전쟁. 보시면 뭐 웬만한 6.25 전쟁 사진들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제가 6.25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6.25 전쟁의 막 결과 한번 정리해보고 이때 당시에 아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 중에서도 수많은 일반 민중들이, 일반 그냥 시민들이 학살된 사건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녀자부터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승만 정부의 그때 당시의 실수들, 실정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25 전쟁의 뭐 영향, 정리, 6.25 전쟁이 전개까지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의 결국 결과. 뭐 결과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한반도가 완전 폐허가 됐다라는 거. 정말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거. 우리나라는 아예 정말 바닥부터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 게 일제강점기 때 다 뺏어가고 이때 막 폭격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소실된 게 많아요. 자, 6.25 전쟁의 결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사실 6.25 전쟁 전에 38선은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 그냥 이념 대립이었고 소련전 미군정 때문에 갈라진 것이었지 38도선 왔다 갔다도 했고 그렇게 막 남북한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전쟁 때문에 완전 북한은 뭐가 돼요? 공산당이고 무찌러야 될 주적이 됐고 왼수 같은 나의 부모를 죽인 북한은 완전 빨갱이로서 완전 남북한 간의 서로 사이가 애증이 막 관계가 너무 나빠져요. 완전 갈라지게 해버린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 이제는 뭐 남이 돼버린 거죠. 완전 이를 바득바득하는 그런 서로 간의 적대감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북한의 분단이 완전 고착화돼 버렸고 통일로 점점점 멀어지게 돼버린 거고. 2부 안 할 건가요? 그냥 오늘 이거 다 정리해야죠. 여러분 퀵뷰 퀴즈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6.25 전쟁의 영향 좀 하고 퀵뷰 퀴즈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전쟁의 실정에 대해서도 할게요. 제가 요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 하려면 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남북한의 좀 전쟁, 뭐랄까, 정치적으로 독재화가 이루어져요. 북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부정선거라던가,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뭐 주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재화가 되고, 정치가 막 퇴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6.25 전쟁의 결과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뭐 사회 변동이 엄청나게 심화됐는데 이때 뭐 원래 고향을 잃고 뭐 막 엄청나게 이동도 하고 엄청나게 월남하기도 하고 월북하기도 하고 6.25 전쟁 때 이산 가족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회 변동이 생겼냐면 미국 문화가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우리나라가 요게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미국 숙미 막 영어 쓰면 있어 보이고 이때 우리나라에 웬만한 이후로는 생긴 뭐 치약이라던가 럭키 치약 꼭 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영어 쓰면 좀 있어 보이고 미국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 뒤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다 미국 따라했거든요.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 요즘에는 조금 유럽에 뭐 토론식 수업 뭐 무슨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식의 생기지 이 이후로는 다 미국 따라했었어요. 우리 그 전에는 모든 게 다 미국. 그래서 좀 너무 좀 숙미적인 너무 미국의 굴욕적인 외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뭐 소파협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까지만 쓸게요. 한미 우리가 뭐 베트남전에 가담하게 된 것도 요거 때문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는 이제 친구다 완전 뭐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죽기도 했고 유엔군 가담해서 미국 덕분에 우리가 막아낸 것도 있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모든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 서로의 외부의 침략에 도와주기로 하겠죠.
그래서 막 협력하기로, 상호 협력하기로. 이 이후에도 뭐 한미 간에 뭐 많은 조약을 맺어요. 근데 소파 협정은 좀 잘못한 게 있죠. 치외법권인 거. 소파 협정의 가장 잘못된 건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미군이 와가지고, 주한미군이 와서 뭔가 잘못했을 때 재판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받지 않고 미국 사람한테 받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소파협정 말 많았잖아요. 바꿔야 된다고. 미국이 잘못해도 미군이 잘못해가지고 사실 뭐 여자들 죽인 경우도 있고 좀 착한 미군도 있지만 못된 미군도 있잖아요. 와서 좀 약간 좀 개 양아치 같은 짓 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소파협정이죠. 근데 그들을 좀 우리가 좀 미군의 굴욕적인, 뭔가 외교도 되게 미국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계속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6.25 전쟁 이후로. 그 미국하고 굴욕적인 외교 부분은 여러분들 군대 가셨으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가졌지만 결국 미군이 가졌다고 봐야죠.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생겨서 여기서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작전권. 그리고 나서 그 뒤로 1994년 우리나라가 1994년 소파협정이 무조건 치외법권은 아니지만 치외법권적인 경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재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1994년 12월에 우리가 드디어 1994년 정말 최근이잖아요. 그때 이르러서야 우리나라 이제 합참의장이 그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언제만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하냐면 전쟁 시에만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 전시에서만 미군이 이제 같이 통합 통제권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저희 오빠도 뭐 대위제대했고 군대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우수한 무기들 뭐 레이더라던가 뭐 우수한 무기들은 미군이 없으면 뭐 사용할 수 없는 무기들이 많다고. 아무래도 군대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반대해요.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되게 불안해진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되게 격렬하게 싸워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전시 작전권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주한미군이 2012년 4월에 해체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좀 연장해요. 2015년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이번에 좀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뭐 여자 대통령이라고 해서 좀뭐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북한이 좀 도발을 해서 이런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직도 되게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워낙 또 아직도 좀 격렬하게 싸우는 부분이고 주한미군 부분도 좀 막 뭐라 그럴까 약간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내가 막 주한미군을 너무 욕하면은 뭐 너 한총련 출신이냐 뭐 이러고 뭐 빨갱이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6.25 전쟁 오늘 6.25 전쟁 특집이니까 그거는 근현대사 할 때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6.25 전쟁의 결과는 가장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한반도는 폐허가 되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한의 독재화가 됐고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돼버렸고 사회 변동과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록으로 더 준비를 한 건 이때 당시 있었던 양민 학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러면 큐큐 퀴즈를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고 공부 너무 지루해서 쉬는 시간으로 그럼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큐큐 퀴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